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간이 아마 가장 어려운 시간이자 또 가장 본격적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4교시 물리학 시간, 이번에 이제 그 김신환 박사님께서 주로 얘기해 주시고 다른 얘기를 또 해주실 텐데요. 남극에서 도대체 실제로 어떻게 연구를 할까? 흔히 말하면요. 천문대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요즘의 천문학자들은 다들 그런 그 영상들을 받거나 혹은 자료들을 받아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남극에서 연구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천문대에서 연구하는 거랑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고 어떻게 그것의 연구에 대한 특징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뭐 남극점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천문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 첫 번째 영상 보고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 저 건물이 닥 섹터 랩이라 그래서 남극점 기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저희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 가운데 보이는 10m짜리 전파 망원경이 사우스폴 텔레스코프 SPT고 또 건물 오른쪽에 약간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쉴드가 올라와 있는 부분 안쪽에 강재한 박사께서 일하시는 바이셉 실험이 있고요. 참 저희가 저 멀리까지 가서 저 한 건물에서 같이 일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는데요. 아무튼 저 건물에 닥 섹터 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어, 저희가 전파를 관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형태의 전파라도 저기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우주에서 오는 신호랑 간섭을 일으키든지 저희가 쓰는 어떤 기기라든지 이런 거랑 간섭을 일으켜서 좀 신호를 정확하게 받는데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크, 어둡다는 게 그냥 가시광선이 눈에 보이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이런 전자기파가 없는 그런 어두운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던 모습을 찍은 건데요. 저 DSL이라고 부르는 닥섹터 랩 안에 있는 실험실에서 저희 카메라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검은색 옷을 입고 서 있고,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몇 년 전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어렸을 때 젊은 시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서 만지고 있는 조립돼 있는 저 기기가 그 블랙홀 관측을 하는데 쓰였던 카메라고요. 그리고 저런 장비들도 되게 최첨단의 기술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저게 다 이렇게 금으로 도금이 돼 있어요. 저게 영하 269도까지 이렇게 냉각을 해서 절대 온도 4도 정도죠. 어, 관측을 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신호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건데 아무튼 저런 최첨단의 장비를 저기서 가지고 내려가서 직접 조립을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그래서 저런 장비를 실제 망원경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이 영상은 저희가 저 카메라는 설치가 된 상태고 저 카메라가 작동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어떤 거울이라든지 몇 가지 추가 장비가 필요한데 그걸 설치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 꼭 망원경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인데요. 저렇게 추운 그 영하 30도, 40도 물론 이제 저게 여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거긴 하지만 저렇게 망원경 위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고생을 하고 저렇게 장비를 크레인으로 내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아까 실험 천문학자들은 실제로 장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 모습을 정말 영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실제 블랙홀을 관측하는 장비들을 만드시고 실제 설치까지 하시고 관측까지 하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사실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센 일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을 하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관측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저기 보여드린 장비를 통해서는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홀을 직접 관측하는데 저게 쓰였고요. 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저렇게 여름에 가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서는 장비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실제 저희가 관측을 하는 건 실제로 지난달에도 저희가 저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 전체 관측을 했거든요.
해가 져 있을 때 월동대원들이 저 장비들을 이제 짊어지고 올라가서 설치를 하고 이러면서 관측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또 상상해 보면은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기는 저 SPT라는 망원경은 원래 강재환 박사께서 연구하시는 우주 초기의 빛,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데 쓰이는 장비였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강재환 박사님께서 사진들을 조금 보여주시면서 우주 배경 복사 관측하는 장비는 어떻게 설치하고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김진아 박사님, 우주 망원경들을 저렇게 땅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 공중으로 여러 개 띄워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주 망원경을 여러 개를 띄워서 더 그리드와 높은 분해능을 목표하는 그런 다른 프로젝트들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질문으로 하셨습니다. 물론이고요. 분해능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큰 망원경이 필요한 이유가 더 좋은 분해능을 위해서 더 좁은 영역을 하늘에서 분해해서 보기 위함인데 망원경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라는 기술을 활용했던 거잖아요. 망원경들을 서로 떨어뜨려 놓으면서 네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만들었으니까 다음 단계는 당연히 우주로 가는 거겠죠. 우주에 위성을 띄워서 이 떨어진 거리를 또 더 늘려서 더 높은 분해능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실제로 좀 준비 중에 있고요. 뭐 언제 이게 실제 결과를 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기대 중에 있습니다. 그럼 김진남 박사님이 이렇게 실제 장비를 만들고 그걸 설치하고 블랙홀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동안 그 옆에 접시 같은 그런 섹터가 있는 곳에서 그 강재환 박사님 어떤 연구를 하고 계셨나요? 네, 저는 이제 바이셉 3라고 하는 망원경을 저 접시 안에 같이 넣고 우주 배경 복사 신호를 관측하는 일을 했는데요. 어, 사진 하나 그 뒤에 사진 보여드리면 네, 접시 밑에는 이런 모습의 제어실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저 파란색 마운트 위에 이제 망원경이 올라가 있고요. 그 망원경 아래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장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망원경 안으로 들어온 신호를 이제 바깥으로 읽어 드리면서 이렇게 컴퓨터로 전달을 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자료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 배경 복사 신호는 너무나 약한 신호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관측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관측하는 장비에 어떤 이상적인 디자인에서 약간 벗어나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점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아주 미세한 신호를 이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해주고 확인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 실험적인 관측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바이셉 3에 더불어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옆 건물에 또 다른 망원경 배열이 있거든요. 즉 바이셉 2였던 이 전 세대 망원경을 여러 개 모아놓은 그런 이제 망원경이 다른 건물에 있는데 네. 이 다른 사진을 보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맞아. 그래서 네. 그 건물로 이동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개의 바이셉 투극의 망원경이 이렇게 꽂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주 배경 복사를 한 가지 색깔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로 봐야 구분해낼 수 있다고 했죠. 그 실타래가 엉켜 있는 모습의 사진을 다양한 색깔로 찍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5개의 망원경에 각각 다른 파장대에서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색깔로 같은 하늘을 찍을 수 있는 이런 배열을 만들 수 있고 당시에는 바이셉 2 규모의 크기를 이렇게 5개 연결해 놓은 장비를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때 이제 캣 어레이라는 이름의 망원경 배열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바이셉 2 이후에 바이셉 3 크기로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마운트 자체도 엄청 큰 마운트로 바뀌었죠. 아까 앞서 보였던 사진 같은 위치인데 거기에 들어간 이제 마운트 장비가 이렇게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위에 두꺼운 카메라 앞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아직 작은 크기가 있는데 이 네 개 전부 다 저 큰 크기로 업그레이드 될 과정이 있지만 아직은 하나만 지금 저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하기 사실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냥 크기가 커진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망원경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해능이라든가 성능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 망원경은 클수록 분해능은 더 작은 영역을 분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보는 제 우주 배경 복사는 김준하 박사님이 봤던 것처럼 엄청 작은 부분을 분해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소용돌이 무늬 같은 것은 그 무늬 하나하나에 보름달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늘에서 큰 영역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실 저 망원경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았던 거고요. 다만 이 망원경이 커지면 좋은 것은 그 망원경이 저 정도로 커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검출기 개수가 그 망원경 면적만큼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의 검출기를 넣을 수 있으니까 더 민감하게 더 많은 네,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게 네,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네. 하신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특히나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밤하늘 영상이나 그리고 거기서 연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그래서 남극에 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시고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영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두 분들은 지금께도 계속 거기서 지금은 현재 남극에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이건 배경만 남극 배경 백그라운드로. 네, 지금은 아마 네.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할로윈에서 발렌타인데이까지만 남극에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다시 나오셔서 이제 다른 연구소로 가실 텐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연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기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기기를 직접 거기 가져가서 설치도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는 여기 실험실에서 정말 많은 시험을 거쳐야 되고 또 어떤 개발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기를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도 하고요. 저희가 여름에 거기 가서 얻어온 자료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월동대원들이 머무르는 동안 겨울에도 관측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전송을 받아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실제 과학 연구에 필요한 분석도 하고 있고요. 현재마사님은 조금 다른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음, 다른 네, 워낙 이제 연구 협력단 규모가 있고 하다 보니 각자 그 시간을 쓰는 방식은 다른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준하 박사님처럼 기기 개발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우주배경 복사 관측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간의 관측 상태에 대한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서 이 주에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래프를 막 그려고 이제 검사를 해가면서 이번 주는 이상이 없다 아니면은 이번 주는 어디 이상이 생긴 것 같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은 그 미팅에서 다른 사람들 보고 이건 이런 것 같아 아니면은 저거는 내가 아니까 내가 이거를 분석해서 다음 주에 업데이트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결국 남극점에서 우주를 보기 위해 가시지만 실제 그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 그 바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두 분이 되게 피곤하실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몇 시이신가요? 지금 시간이. 5시 10분이 됐습니다. 좀 있으면 해가 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밤을 거의 완전히 새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 되게 피곤하셨을 텐데 이걸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어, 그 계속해서 이걸 찍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편집해서 보관을 할 테니까 또 더 많은 분들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남극점에서 본 우주 이 책 자체로서 사실 굉장히 전 좋았던 게 여기에 들어와 있던 사진들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 들여서 찍으셨고 얼마나 힘들게 이것을 하셨는지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사진 볼 때마다 굉장히 벅찼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들게 연구를 하시 남극까지 찾아가시면서 아까 그 비행기 같은 걸 보게 되면 혹은 그 추위를 보게 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앞으로도 계속 남극에 가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그렇게 남극에 가시면서 무엇을 더 알고 싶으신 건지 그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돌아오는 겨울, 그러니까 남반구의 여름이죠. 네. 그때도 남극에 가기로 예정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6번째 여름을 남극점에서 보내는 셈이 되는데요. 음, 참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좋은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함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모험적인 또 시도들을 할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어,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긴 한데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더 쌓아 나가면서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또 이렇게 독자분들을 만나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남극점에서 본 우주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쓰고 싶으신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뭐라도 어떤 저희 경험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네.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나누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특별한 경험 앞으로도 계속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강렬 목사님은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남극점 기지에 3번 파견 다녀왔는데요. 바이셉 3에 관련해서 그리고 캣 어레이에 관련해서 했고 앞으로 바이셉 어레이 관련해서는 그렇게 장기간 파견을 할 정도로 참여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새로운 앞으로 한 3년 뒤에 우주로 쏘아올릴 다른 프로젝트에 다른 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작해서 그것에 이제 힘을 쏟고 있고요. 하지만 남극점 기지의 경험은 김준환 박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되게 값지고 특별한 경험이었던 게 오늘 말씀을 많이 못 나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극점 기지에서는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안 그래서 되나요? 좀 어떻게 소통하세요? 그래서 그 남극점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정지궤도 위성들이 잠깐씩 빼꼼 신호를 보내줄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정해진 시간에만 아주 제한된 대역폭에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저기 안에 있으면은 정말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일을 정말 많이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게 좀 힘든 면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어떻게 열심히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할로윈부터 발렌타인데이 사이에 그 기간 중에서 이제 장기간으로 남극에서 쓰는 일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통신이 안 돼서 딴짓을 할 수 없어서 일에 정말 몰두하기 좋아서 남극이 좋다니 정말 뼛속까지 과학자의 그런 네, 그 피를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많이 어쨌든 두 오해를 하게 되실 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두 분 그 이 남극에서 겪으신 일들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귀한 경험들 독자들과 또는 시청자들과 자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꼭 같은 공간에서 만나 뵙고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많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조금이라도. 네, 주무시고요. 네, 공통과학 프로젝트 그 올해의 과학책 오늘 3번째 시간 마쳤고요. 오늘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좀 있었는데요. 이 내용들은 예쁘게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4번째 시간으로요.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 웰리코 페르미에 대해서 번역가이신 김희봉 선생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